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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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지식 수익화에 신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크쇼처럼, 보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앞 시간 한 2, 30분 정도는, 지금 연사님 세 분이, 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 뒤에 30 분은 여러분이 질문을 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요. 먼저 요 다음 장 넘겨 주시면 세 분을 모셨는데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았고, 그리고 일잘로 장피엠님, 크리에이터 지님, 노마드 메이커님 요렇게 세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반갑습니다. 소개는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생산성 분야 유튜브 크리에이터 일잘러 장PM 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뭐 주로 강의를 통해서 개인 지식을 수익화하고 있습니다. 뭐 그 관련된 얘기를 오늘 잘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즈님. 네, 안녕하세요. 전 오늘 아바타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크리에이터 G라고 하고 현재 클래스 101이랑 텀블벅을 통해 가지고 피그마 일러스트라는 것을 국내 최초로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하고 강의랑 챌린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마드 메이커님. 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메이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본업에 부업으로 온라인 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 강의 활동 주로 하고 있고, 이제 간간히 외부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본업하면서 외부 부업으로 많이 활동하게 됐는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분의 현재까지 어떤 온라인 지식 수익화 활동들을 과연 해 오셨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병준 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사이트에서 혹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오셨을까요? 병준님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인 일잘러 장PM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런 뭐 노코드, 생산성, 뭐 이런 IT 비즈니스, 요즘에는 챗GPT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고객들을 모객을 하고 있고요. 그냥 그런 제 지식과 경험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거기 중에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을 원래 커뮤니티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메인 컨텐츠는 이제 코딩 없이 뭔가 온라인에서 개발자처럼 뭔가 효율적으로 일하고 뭐 웹사이트나 뭐 앱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컨텐츠가 제 메인 컨텐츠여서 이 노코드 커뮤니티라는 걸 운영을 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의 리텐션을 좀 끌어냈고요. 결과적으로 그 커뮤니티 안에서 리텐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 개인 웹사이트인 노코드 캠프라는 개인 웹사이트를 또 저는 이제 코딩 없이 만들 수 있으니까 노코드로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B2C향 그 강의 사업을 주로 했고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뭐 라이브 강의를 하다가 그걸 나중에는 VOD화 해가지고 자동 수익, 패시브 인컴으로까지 좀 전환을 했고, 그 VOD는 저는 클래스 101에는 입점하고 있지는 않고 저는 인프런과 크몽을 통해서도 VOD를 판매하고는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라이센스를 제가 소유한 형태로 판매만 위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대부분의 한 90%의 매출은 제 개인 웹사이트에서 나오고요. 인프런이나 크몬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는 한 1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제큰 비즈니스 퍼널의 그 골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 지님은 어떤 플랫폼들을 활용하셨나요?
저는 현재 두 가지 패스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IT 쪽 활동인데요. 우선은 제가 리딩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어플리케이션 앱을 4개 만들었어요. 그 외에도 노코딩 웹사이트라던가 뭐 각종 웹사이트들도 수없이 만들어 봤고요. 그게 첫 번째 패스고 두 번째 패스는 일러스트 쪽입니다. 초반에는 직장인들의 엔잡 챌린지로 해서 이모티콘, 엽서, 스티커 등을 만드는 16주 코스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이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101에서 피그마로 일러스트 그리는 강의를 시작으로 텀블벅을 통해서 피그마 일러스트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챌린지 안에서도 뭐 100% 크몽 전문가 전환 템플릿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면서 크몽 전문가 되기 챌린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미 커뮤니티 내에서 크몽 전문가 분들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이 외에도 강사 되기 챌린지, 모임 운영자 되기 챌린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마드 메이커님. 저는 이제 경원 수집 잡화잡이라는 플랫폼에서 주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강의 주제가 챗 GPT, NFT, 전자책 만들기, 뭐 온라인 수익화 특강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가적으로 외부에서도 강의가 의뢰 들어오면은 엑셀 강의나 온라인 강의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을 지금 활용하시고 있는데 유튜브 그리고 실제로 코딩 없이 만든 커뮤니티 그리고 인프런 크몽 뭐 요런 플랫폼들을 이용하시는 병주님 그리고 어 크몽 뭐 텀블벅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들 활용하고 계신 크리에이터진님 그리고 경험 수집 잡화점 요런 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노마드 메이커님 요런 분들이 과연 처음에는 이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을까?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고 또 처음 시도가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 주실 수 있는 말씀들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노마드 메이커님부터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저는 처음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도 그렇고 이제 좀 블로그가 한창 인기였을 때인데 약간 그때 처음 못 모르고 블로그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처음 좀 제대로 해본 게 엑셀이란 주제로 제가 블로그를 해서 엑셀 연구소라는 블로그를 만들었었고 제가 좀 그래서 뭐 홈페이지도 이제 엑셀을 정말 잘하는 사람 전문가처럼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하니까 이제 좀 수익화를 좀 이제 해도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 먹었을 때 이제 경험수지 잡화점이라는 곳에서 이제 엑셀로 모임을 하나 열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했던 게 하루에 함수 하나 배우기 이런 정말 단순한 모임을 했었는데 그거를 한 사람당 3만 원 받고 한 달에 했었고 처음에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처음에 한 60만 원 정도 매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근데 제가 처음 했던 게 그때는 이렇게 얼굴 내밀고 얘기하는 것도 좀 어색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걸 엑셀 함수 하나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단톡방에 모아놓고 제가 함수 하나씩 그 학습 내용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분들이 그걸 숙제를 뭐 풀어오시면 제가 피드백 드리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엄청 간단하게 수익화를 했었어요 처음에.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진님은 네, 어떻게 저는 맨 처음에는 각종 스터디 그룹들에 들어가서 같이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어, 배우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UX라던가 기획이라던가 PM, 그리고 각종 디자인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각종 그룹들에 속해져서 공부를 했었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룹 안에서 체인처럼 새로운 소모임들이 만들어지면서 모임 운영들이 되는 것을 보았고, 그 안에서 저도 새로운 그룹들을 만들고, 제가 200명이 넘는 그룹들을 몇 차례 운영을 해 보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감이 잡히게 되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주님. 저도 맨 처음에 시작은 블로그였던 것 같고요. 그냥 자기 힐링, 자기 치유, 아니면 그냥 나중에 막연하게 이직할 때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좀 그냥 블로그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는 주제가 특정되지 않았었고, 이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여러 주제에 대해서 쓰다가 그 중에 한 주제가 노코드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제가 컨텐츠로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공유 수나 뭐 좋아요 수 같은 것들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사람들이 뭐 압도적으로 높았자 봤자 지금 생각하면 엄청 미미한 거긴 해요. 근데 한 100번 이상 공유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 업계에서 이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이 키워드를 좀 가져가는 게 그때는 수익화한다는 생각 전혀 없었고, 제가 이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제로 좀 포커스해서 유튜브도 개설하고 블로그도 좀 그 주제 중심으로 바꿔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튜브랑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방적인 게 좀 아쉬웠고, 결국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또 그 돈 벌 생각 안 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했었고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랑 경험을 좀 나누고, 이제 얼리 어답터끼리끼리 이제 서로 어울리고 약간 그런 활동을 좀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순수했고 다른 직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계속 그 돈을 내고서라도 배우고 싶다는 걸 느꼈고, 막 말씀하셨고, 제 다른 직업에서 뭔가 일이 좀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사이드 잡이었던 이 활동들을 뭔가 메인 잡으로 해서도 엄청 큰 돈을 벌 거라고 그때는 생각은 안 했었고, 뭐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지금 연봉까지는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파일럿으로 강의를 개설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전에 그냥 먼저 파일럿으로 한번 강의를 개설해 봤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신청해 주진 않았지만 신청하신 사람들이 제가 일부러 돈을 되게 세게 불러가지고 58만 원을 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58만 원짜리 제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때는 심지어 제가 지금보다 잘 몰랐고 준비도 안 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지불 용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프리랜서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먹고 사니즘은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2022년 2월 정도부터는 제가 지금은 전업 크리에이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배우고 있는 거를 그냥 순수하게 무료로 나눠드리는 활동에서 시작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한 지불 용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적으로 좀 태핑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계속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하는 거에서 뭐 엑셀 그리고 스터디에서 또는 이제 블로그에서 시작을 하셨다가 그걸 하다 보니 사람들의 니즈가 여기에 있네. 이런 것들을 공유해 가네. 이런 소모임들이 200명 넘게 모여지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점차 나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 보시면 어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셨을까? 다른 사람과 달리 어떤 점에서 어 좀 '요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싶었을까? 이런 점을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건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컨텐츠적인 측면이랑 세일즈적인 측면을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이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뭔가 차별화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그 깊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주제라는 거를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익화 그 자체를 1번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걸 발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일단 당장 돈 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깊어질 시간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그 돈을 내려고 하는 그런 주제들은 이미 뭔가 너무 공급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식의 컨텐츠들은 그 코어한 어떤 기반 컨텐츠가 좀 없다는 느낌을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만의 어떤 기반 컨텐츠를 좀 찾아가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좀 깊어지고,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돈을 낼 만큼의 문제라고 느끼는 주제인지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운 좋게 찾게 된 그 노코드라는 주제가 그 조건에 부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컨텐츠적으로
내가 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교집합을 찾아가는 그게 일단 무조건 필요할 것 같고, 세일즈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로 모객, 가장 큰 퍼널, 그리고 그 밑에 거에서 커뮤니티를 해서 계속 리텐션. 근데 저는 커뮤니티로 하고 있는데 뉴스레터 같은 형식으로 그 잠재 고객들의 오디언스들의 리텐션을 계속 그 관리해주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해요. 꼭 커뮤니티가 아니어도 되고, 뭐 커뮤니티 또는 뉴스레터, 뭐 또는 어떤 뭐 스터디나 챌린지 같은 활동을 통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계속 잡아놓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생긴 신뢰를 가지고 고단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식 산업, 그리고 특히 이런 니치한 분야의 경우에는 고객 수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가지고, 최소한 고객이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낼 수 있는 그 주제, 그리고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게 세일즈적인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고단가를 내려고 하면 단번에 사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유튜브 같은 무료 미끼, 커뮤니티나 뉴스레터나 스터디 같은 리텐션이나 신뢰도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이 그 자체로 수익을 갖다 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 고단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일즈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컨텐츠적으로나 세일즈적으로 저는 크게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즈님. 네. 우선 저는, 병준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랑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저는 제가 무언가를 새로 진행할 때 항상 고려하는 것의 첫 번째는 나를 떨리게 하는지예요. 내가 이걸 봤을 때 내가 재밌을 것 같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봤을 때 재미가 없다면, 내가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거를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이거를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 정말 재밌을 것 같은지, 정말 유용할 것 같은지, 그거를 맨 먼저 생각을 하는 게, 그리고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문가 전환하기 챌린지를 진행을 했었을 때, 제가 크몽 전문가 전환, 100% 전환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전문가 여러분들도 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참여자분들이, 이거 템플릿이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흥미 요소가 있고, 그게 그 후킹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참여자분들이, 참여를 했었던 거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가 그 참여자들이 흥미가 끌리는 요소가 있는지, 떨리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지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준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마켓에서는 남들이 이미 많이 했을 수 있고 이미 유튜브에서도 많은 콘텐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사실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냐면 이미 있는 것 A와 이미 있는 것 B를 합치게 된다면 그게 새로운 콘텐츠 C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피그마랑 일러스트, 피그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강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러스트를 그리는지에 대한 강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 둘 중에 하나만 했다면은 사실 저는 그 중간에서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이 두 가지를 합친다는 포인트에서 니치 마켓을 찾아냈었고, 그것에 좀 시너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흥미를 좀 끌어낼 수 있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면 합쳐볼 수 있을까? 이런 방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매우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마드 메이커님. 저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처음 수익화를 할 때 어떻게 이제 온라인 수익화를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 전략 얘기를 해드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수익화 주제가 내가 잘하는 것 또는 뭔가 장점이 되는 것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처음 할 때 엑셀을 좀 잘해서 그거 가지고 수익화를 좀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감이 있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찾는 게 중요하시고, 근데 그런 걸 찾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게 나의 장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일하시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이유로 찾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뭘 잘하는지 좀 알 수가 있고, 이게 내가 그래서 엑셀 잘한다고 하면은 엑셀 잘하는 건 좋아. 근데 사람들이 엑셀에서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수익화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찾을 때 우리가 유튜브에서 그 엑셀이라 검색을 해보시면 수많은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거기서 조회수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보시면 조회수가 많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얘기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좀 시장 조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영상의 댓글도 보면은 사람들이 엑셀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 가지고 내가 엑셀을 한다고 하면 엑셀을 어떤 강의를 해야겠다 이런 거를 좀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수익화를 하는데 정말 내가 장점을 모르겠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러신다고 하면은 아예 그냥 최근에 인기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수익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음. 요즘에 챗 GPT가 인기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전문가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처음에 챗 GPT를 같이 해보는 뭔가 모임 만드는 것도, 이제 내가 아예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이제 뭐 시기적절하게 이런 건 사람들이 많이 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완전 기초적인 모임을 만드셔도 수익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교집합을 찾아라. 고객과 나의 교집합을 찾아라. 그리고 유튜브로 모객을 하셨던 병조님은 세일즈를 할 때 커뮤니티나 뉴스레터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크리에이터즈님 내가 즐기고 있는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해서 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장벽도 낮추고 또 그게 새로운지 이런 가치를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했고 노마드 메이커님은 내가 잘하는 거로 시작을 해서 근데 그게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어, 유튜브를 통해서 조회수가 높은 것들이 그런 니즈가 많은 거일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주변에서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27분인데 뒤에 질문들이 6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이 음, 어떻게 할까요? 세 분?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네. 짧게 하면 네. 35분 타겟으로 한번 가볼까요? 1분씩? 네. 핵심만 얘기해봐죠. 네, 좋습니다. 네. 이거는 4번부터는 4번 넘어가 주시면 한 분씩만 부탁드려 볼게요. 일단 그러면 이제 생기는 나의 고객들, 청중들과는 어떻게 신뢰를 구축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병주님? 안 나오, 이거 전가요? 아니,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무료 컨텐츠를 뿌리는 걸로 저는 이제 음, 고객들이 신뢰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을 내 유효한 오디언스로 전환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문제를 생각했을 때 내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과 어떤 지속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면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뭐 일주일에 하나씩 발행하는 거로 그 터치를 계속 가져갈 수도 있는데 전업으로 하는 저도 지금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럼 결국 내가 이 사람과의 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커뮤니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빌딩해서 사람들이랑 그 채팅이나 뭐 게시판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유효한 오디언스를 잡아들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뭐 비슷하게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도 그 뉴스레터가 그냥 유튜브에서 컨텐츠 발행하는 거랑 비슷하지만 그렇게 확보한 내 오디언스를 가지고 뭐 내가 꼭 컨텐츠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그 뉴스레터에 같은 필진들을 발행해가지고 어쨌든 이 주제에 대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밀어낸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느 정도 이 사람의 그 니즈가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같이 스터디를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저는 이 사람과 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터치를 통해서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컨텐츠를 많이 발행하는 게 중요한데 혼자 발행하기 어려우면
같이 하는 커뮤니티, 같이 하는 스터디, 같이 하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내 노력을 줄이면서 이 주제에 대한 노출을 잦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짧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굉장히 꿀팁들을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이제 5번이 제 외부 이제 강의 어떻게 봤나 이거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처음 수익할 때 외부 강의 받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외부 강의를 누가 나한테 오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대부분 이제 계속 오래 그 주제로 활동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추천을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고 내가 처음부터 외부 강의를 받고 싶다고 하면은 그 네이버 밴드 같은 데 가면은 그 외부 강의 이런 주제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 밴드가 나와요. 거기 밴드에 들어가시면은 어느 지역에서 페이 얼마로 해가지고 강사 모집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한 시간에 한 3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 좀 생각보다 좀 강의 단가 치고 좀 낮긴 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외부 강의에서 아웃소싱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여서 단가가 좀 낮긴 한데 처음에는 그런 단가 낮더라도 그런 강의로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경험해 보시다가 그런 다지는 그 단계가 있겠죠. 그 정도 다지는 단계가 생기시면은 이제 외부에서 알아서 좀 연락이 오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좀 내 그런 작업이 필요하게 블로그나 SNS 하나 정도는 키워가지고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꾸준히 알려야지. 외부 업체에서 이제 내 SNS 보고 직접 연락해서 이메일 같은 거는 전화로 와서 이제 강의 한번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의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병주님 혹시 더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사실 외부 강의가 사실 제일 쉬웠습니다. 좀 반대되는 말을 해서 어, 죄송한데 유튜브를 했을 때 구독자가 2,000명 정도 됐을 때 먼저 들어왔고요. 사실 그 음, 저는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외부 강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 코어한 오디언스를 갖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면은 되게 인바운드로 잘 들어오는 게 저는 외부 강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제일 좋은 채널이 전 유튜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채널이 아니라, 커뮤니티 혹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스터디나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나의 고객이 어떻게 입소문을 낼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지연님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입소문이나 추천들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요인에서였을까 저도 고민을 해보았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명확한 결과물이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하는 내 자신이 보일 때 그 명확한 결과물이 나올 때 그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주변 지인들을 소개하고 소개하는 그 효과가 크게 음,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를 조금 안 좋아해요. 이론적인 내용 익히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행동을 하면서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결과물이 나올 때 이게 바로 사실 작은 성공의 반복이죠. 이런 작은 성공들이 만들어 나가질 때 실질적으로 모두가 원했었던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실제로 추천과 입소문 그리고 매출의 결과로 나올 수 있었었습니다. 네, 되게 좋네요. 작은 성공에 뭔가 성공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걸 통해서 보여지니까 또 추천도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 나는 한 명이고 나는 24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되게 부족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계신지 혹시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화 하신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 내가 안 일해도 수익이 나야 되는 그 자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결국 전자책 또는 VOD 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식 산업은. 근데 저는 무조건 고단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VOD로 가야 되는데 VOD로 한 번에 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라이브 클래스 같은 걸 통해서 컨텐츠에 대해서 시장과의 어떤 적합성 같은 것들을 스스로 좀 학습을 하고 이 정도의 커리큘럼과 이 정도의 내용이면은 괜찮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들 때 그걸 이제 VOD화를 해가지고 유통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일정한 어떤 자동 수익의 개념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저는 조금 그 한 숨통이 트이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 파이프라인을 또 뚫는 작업으로 이어가면 되니까 조금 그 비즈니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익화 차원에서 그렇고 그 고객 획득 차원에서는 제가 너무 유튜브 무새처럼 해서 죄송한데 그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 거의 요즘은 유일하게 사람들이 새로운 컨텐츠나 새로운 채널을 디스커버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고객 모객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모객을 해야지 내가 한 번 올려놓은 컨텐츠를 통해서 내가 그 이후에 세일즈를 안 하더라도 계속 찾아오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블로그도 검색 엔진을 통해서 유입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블로그는 정확하게 그 키워드를 입력해야지만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유사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객 모객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인기도 생기고 뭔가 수익도 생기고 하시면서 곤란하거나 어려웠던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떠신가요, 노마드 메이커님? 네,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웠던 뭔가 좀 곤란하거나 그런 적이 잘 없었는데 아마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처음 이제 수익할 때 내가 뭐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한다든지 모임을 열었는데 어떤 사람이 불만을 얘기하거나 환불 해달라 막 이런 게 생기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문제를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사실 모임을 열면은 한 10명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한 두세 명 정도이고 한 4명, 3명은 그냥 그저 그렇고 아무도 참여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자료 준비했다고 하면은 그 열심히 그 주력 내가 원래 얘기하려던 거 성의 거만 얘기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크레임을 많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솔직히 지금까지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건 그런 경우 없었고 한 100명을 만나면 1명 정도 만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은 많이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내가 음, 진심을 다한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는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뭐 물론 규정은 써놨겠죠. 이게 이미 강의 시작하면은 환불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규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랑 계속 더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환불을 해버리시고 그 문제를 잊는 게 좀 더 이제 저한테 생산적인 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처음 수익화를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처음에는 약간 이게 3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좀 벌리다 보면은 잘 되고 있구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 내가 잘 안 돼가지고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 수익화가 더 이상 안 돼서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돌파했었던 그거는 결과적으로 내 컨텐츠를 꾸준히 키워가지고 컨텐츠 꾸준히 그것도 꾸준히 해야 되거든. 꾸준히 모아가지고 컨텐츠가 모이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돌파가 됐었고 결국 나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고객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설문조사를 할 거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내기는 좀 어렵고 직접적으로 그냥 그런 분들이랑 얘기하면 좋은데 1대1로 무료로 컨설팅 이런 걸 하시면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들 많이 만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런 것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인데, 쥐님, 혹시, 네. 질문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가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생각이고 적은 것은 행동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 여러분들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유튜브며 블로그며 VOD며 여러분들도 사실 강의를 할 수 있고 모임 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부수입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신 그 모든 분들이 그 능력들이 다 있는 거를 알고 있고 끌어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책을 읽은 후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 책을 읽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 삶에 적용을 시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 삶에 적용을 시켜보고 여러분들께도 작은 습관의 힘이 어떤 식으로 날 바꿀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체험을 시켜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사실 책을 한번 읽은 다음에 그 책에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것들 사실 거의 안 하잖아요. 저도 바로 하려고 하면은 힘든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생각만 하지만 사실 그걸 행동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그 능력들을 실제로 결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만들어 드리고 싶고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 갈 수 있도록 저는 환경을 좀 세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행동의 파워, 행동의 강력한 힘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뒤에 성공이 따라왔을 때 오는 자신감 이거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가치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한번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 파님 9시 10분에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어, 채팅에 글을 써주셔도 좋고, 손들기 혹은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님 혹시 어떤 질문인지 한번 마이크 켜시고 얘기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이 제가 요즘에 맨날 이런 것만 막 찾다 보니까 여기가 온라인 지식 수익화가 아니라 수익화에만 매몰돼가지고 제가 거의 그냥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번 오늘 들으면서 보니까 약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수익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질문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막 여기 와서 막 여기서 리모트로 근무할 수 있는 회사도 찾아보고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음, 어, 이건 그냥 단순한 궁금증으로 전 생활비가 보통 사람이라면 한 150만 원, 주거비까지 포함해서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가 필요하려면은 뭐 어떤 일들을 추천하시거나 아니면은 음, 얼마 정도가 걸릴지 약간 좀 궁금해지네요. 이번 오늘 이야기를 더 듣다 보니까 이게 제가 강의 초반에 드렸던 질문이라 가지고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네. 답변해도 될까요? 네. 일단 이 온라인 지식 창업에 저는 좀 정답은 물론 없겠지만 저는 약간 정답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일단 오디언스를 빌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디언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효한 오디언스라고 하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디언스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확보되려고 하면 최소한 구독자 1000명? 그거보다 더 적어도 돼요. 최소 구독자 500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사실 그 컨텐츠도 되게 여러 번 바꿔봐야 되고, 그리고 뭐 포인트도 바꿔봐야 되고,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걸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는 게 어렵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그 기간을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순수 재미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냥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효 오디언스가 500명, 뭐 1000명 정도 모인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는 저는 금액을 벌려고 하면은 뭐 저는 전자책 같은 저단가 상품보다는 무조건 고단가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럼 고단가 상품을 팔려고 하면은 모아가지고 라이브 강의를 하는 거. 저는 사실 챌린지도 너무 단가가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단가가 높은 강의를 한 10명이라도 좀 목격을 해가지고, 내가 처음이라서 좀 자신 없을 수 있지만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받아가지고 10명 받아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매출을 내는 걸 해보고, 그걸 이제 나중에 VOD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다고 하면은 대출을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주제에 관심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 일단 강의를 만들어서 원데이 클래스든 아니면 4주 클래스든 일단 진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돈을 빌려 쓰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내 오디언스가 안 쌓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뭐 한 300만 원의 매출을 얻었다고 해도 그 다음에 어떤 300만 원이 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를 돌면서 계속 이런 강의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홍보꾼 아니면 이런 느낌이 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정도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로 발행해보고 커뮤니티 같은 데다 퍼나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태핑해보고, 이 주제로 구독자가 500명 정도 모이고 내가 이 주제로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더 끌고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그럴 때 이제 수익화를 가는 게 올바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를 다니시면서 그런 어떤 채널을 키워보시는 게 더 추천하고 싶은 방식입니다. 저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드리자면 팔님이 마케터로 일하셨다고 하니까 솔직히 일을 하실 정도면 중급자 이상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마케팅을 주제로 웨비나 같은 걸 무료로 열으셔가지고 그 마케팅 필요하신 분들이랑 진짜 소통을 해보시면은 내가 어떤 거를 해서 수익화를 해야겠다는 또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웨비나를 수통하시면 웨비나 끝나고 나서 나의 단톡방 와서 또 좀 더 얘기하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또 나와 얘기할 분들을 또 빠르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 모으고 어떤 걸 해야겠다. 그렇게 감을 잡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도 마케터로 3년을 일을 하시다가 강의랑 컨설팅으로 진로를 바꾸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식으로 그 강의 컨텐츠를 만들었었냐면,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던가, 뭐, 크로스 마케팅, 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그분은 직무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쪽이었고, 대학생들을 오히려 타겟으로 정말 실무에서 사용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요런 것들 정말로 당신이 지금 당장 회사에 간다면 할 수 있는 마케팅 업무들, 요런 것들을 가르치는 걸 했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어떤 마켓에 어떤 포인트로 내가 잘하는 것을 어디에 노출시켰을 때 효과가 좋을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세 분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상담을 듣고 있으려니 굉장히 감사하네요. 다음에는 첫 커뮤니티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커뮤니티 모집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끼 컨텐츠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끼 컨텐츠, 아까 근영님 말씀하신 웨비나도 일종의 미끼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어떤 내 생각을 담은 어떤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같은 것도 미끼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그냥 더 관심 있고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배워보고 싶거나 더 얘기하고 싶으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저는 했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한 이유는 카페랑 다르게 아무것도 세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개설해서 넣어놓으면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로만도 컨텐츠가 일단은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커뮤니티를 모을 때 그냥 오픈 채팅방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었고 제가 발행하는 컨텐츠에다가 그 링크를 집어넣는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미키 컨텐츠를 사용을 했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성공 템플릿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여러 템플릿들을 무료로 만들어서 뿌렸었습니다. 주에 한 번 정도 뿌렸었던 것 같고요. 뭐 만다라트 무료 템플릿이라던가 뭐 롤모델이라던가 내 장점 발굴하기 뭐 이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셋 혹은 어떤 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내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었었고요. 그 템플릿을 뿌릴 때 저도 병수님과 마찬가지로 어, 더 이야기 나누고 싶다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단톡방으로 들어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단톡방에 들어오면은 다른 성공 템플릿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여주고 저는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차적으로 소개를 하는 식으로 커뮤니티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음. 저도 간단히 얘기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저는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웨비나일 것 같은데 처음에 다들 내가 무슨 웨비나를 하지 고민하실 것 같은데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자신의 지식이 잘 없어도 대략적으로 어떤 수익화를 하겠다고 결정하셨으면 그 수익화에 관련된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 책 같은 걸 하나 찝으셔가지고 이거를 요약해드립니다. 이런 간단한 웨비나만 열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가 얘기를 함으로 통해서 커뮤니티를 좀 형성을 하시고 나의 단톡방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건의를 빌려서 베스트셀러 책을 보고 사람들은 올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분명히 처음엔 커리어가 없을 테니까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빈님 계신가요? 이수빈님? 해외 플랫폼도 사용하시나요? 커뮤니티는 어떻게 빌딩하셨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해외 플랫폼은 네.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 영어나 이런 것들로 그 영어 사이트 같은 걸 참고해서 실제로 그 콘텐츠를 번역해서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음, 네네. 그런 측면이나 아니면 실제로 해외 진출에 계신 한국 분들 중에서는 해외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 위한 그런 콘텐츠? 저 이수빈님이셨구나. 네. 네,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아요. 아니, 이수빈님. 괜찮습니다. 뭐 어떤 니즈가 있는지 얘기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네. 네. 어,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그 의도를 약간 궁예를 해보면은 뭐 어떤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런 수익화 활동을 위한 걸 하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해외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데 이유는 자동화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플랫폼은 자동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플랫폼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굉장히 다양한 걸 사실 쓰고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합한 것 같고 네, 저는 그래서 그 자동화의 편의성 때문에 해외 플랫폼 쓴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플랫폼을 사용할 때 국외 플랫폼을 구분해서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해외 플랫폼이라고 해서 뭐 사용하기가 어렵다거나 뭐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도 거의 없고 국내 플랫폼도 굉장히 좋은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외 플랫폼을 나눠서 뭐 어떤 거를 선호한다 이런 거는 없고요. 필요한다면은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플랫폼이 유명하고 제일 사용하기 쉽나 그것을 조금 더 주의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다른 얘기 해드리자고 하면은 어, 뭐 해외 플랫폼 찾는 것도 좋고 이렇게 자동화 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 수익하실 때는 굳이 모든 걸 다 자동화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처음에는 수동으로 손수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동화로 하려고 하면은
수익화하시는 게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본질에 좀 벗어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모든 걸 자동화하시는 것보단 선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JK님, 장PM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노코드를 알았고 이것을 제 업무인 세일즈에 적용을 해보자 고민 중입니다. 어, 어떤 상품을 제시하고 설문 등을 통해 고객 유입하는 것인데 코딩은 전혀 모르는 문과생이고 처음에 배우기나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웹페이지나 책 강의 등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오늘 주제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내용이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면 뭐 답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노션 조금만 더 니즈가 있으시다면은 쏙부터 이 두 개를 저는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쉬운 툴을 이용해가지고 모객을 해보는 경험을 하시면은 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관심이 생겨서 디벨롭 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툴 추천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주제는 사실 책을 보기는 어렵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사분들께서 유료로 구매하셔서 들어보셨던 혹은 뭐 이런 유튜브 채널들 추천해 주실 만한 좀 만족하셨던 콘텐츠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밤비님이 질문 주셨어요. 음. 저는 이런 지식 강의 관련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 유연실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업플라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과 그 강의 프로그램도 유료로 수강했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지식 수익화 분야에서 그래도 가장 체계적이고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케팅 쪽 강의를 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 사실 지금도 계속 듣고 있고, 예전부터 계속 한 반년째 듣고 있는 강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효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좀 복합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퍼포먼스 마케팅부터 데이터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인플루언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PR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각종 다양한 뭐 B2B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요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제가 그게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는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일면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케팅을 모르기 때문에 마케팅 강의를 들어보니, 아, 마케팅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했고, 그거는, 우선은 첫 번째, 전 두 개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하나는 심플키님께서 진행을 하셨었던 퍼포먼스 마케팅 쪽 강의이고, 두 번째는 이름 없는 스터디라는 마케팅 그룹에서 스터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유료 구매하고 엄청 만족했다고 할 정도로 그 유료 콘텐츠를 많이 구매를 안 해가지고 근데 그 유료 콘텐츠를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유튜브에 엄청 이제 좋은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유료 콘텐츠보다 더 좋은 거는 책에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런 콘텐츠들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책을 보는 게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그 분야의 최고 베스트셀러의 책만 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마지막 질문으로 크리에이터 제이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로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정말 피그마 일러스트 쪽 질문이어가지고,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림을 못 그린다고 전혀, 나는 경쟁력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카카오톡 이모티콘만 봐도 정말
이거 뭐 발로 그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해상도도 안 좋고 뭐 스타일도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굉장히 매출이 높이 팔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거는 그림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그게 매력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올 수 있다면은 그거는 시장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린다라고 해서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또 각각의 개성과 탤런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남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컨텐츠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셨냐라고 해주신 질문에는 사실 판매를 할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뭐 그림 판매하는 사이트인 뭐 크몽이라던가 뭐 엣지 아니면은 그 스톡마켓? 뭐 여러 군데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당근마켓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제가 프로필 사진 그려드릴게요. 10,000원, 100,000원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은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노션에다가 올려놓고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판매를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창구를 어떻게 뚫겠냐라는 거지 어디에서 판매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디가 제일 좋다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어디를 어떻게 뚫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제가 약간 추가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는 그림을 디자인이 좋은데 그래도 저는 처음에 그릴 때 뭔가 막막하더라고요. 신 도화지에서 좀 그리는 게 막막해서 그때 좀 도움 받았던 걸 좀 말씀드리면 캔바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캔바에 보면은 그 디자인 템플릿 같은 게 기본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좀 바로 하시기 막막하시다고 하면 이런 템플릿을 빌려가지고 뭐 썸네일이랑 전자책 표지나 X배너 이런 배너 같은 거 만드는 거를 간단하게 일로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면 모든 템플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본 바탕으로 내 그 조금 디자인 경험을 좀 더 섞어 보면은 새로운 템플릿을 금방 만들 수 있고 그걸 실제로 판매하는 거에 또 무리 없을 정도로 괜찮은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캔바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맞아요. 네, 캔바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 노마드 메이커님 급 질문인데 오늘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었죠? 아, 처음에? 사실 원래 이제 크리에이터 진님이랑 이게 MC 지금 제가 주인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저희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가 뒤에 이제 병준님이 저희 참여하면서 이렇게 네 명이 모였는데 네 명이서 같이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뭘까 이렇게 찾다가 우리가 온라인 수익화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이거 하면은 같은 공통 주제로 얘기할 수가 있겠다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빠르게 기획했죠. 이거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요. 거의 일주일 만에 기획하고 다 이렇게 만들어서 척척 진행이 됐죠, 엄청.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흘렀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뭔가 연 연락을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유드리면 좋을까요? 어, 아마 나중에 이게 그 영상으로 이렇게 어디에 올릴 거여가지고 거기 밑에다가 저희 뭐 카카오톡 방이나 뭔가 주소를 따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근데 음, 여기 오신 분들이 혹시 네. 추가적으로 나중에 궁금한 게 따로 있으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있으시거나 음. 요거를 세 개를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세 분의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아서. 니틀리 링크 있어서 저는 이거 네네네. 공유 드릴게요. 네. 아, 네. 근영님이 참여자분들께 나중에 참가 신청하신 분한테 그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할게요. 네, 그러면 네네네네. 네. 제가 종합해가지고 이메일로 다들 연락할 네네.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다시 보기 관련된 링크나 뭐 이분들이 이제 뭐 전달하고 싶은 어떤 링크나 메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연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또 참여해주신 분들도 같이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늦은 행복한 시간에 주말 되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